알겠습니다. 많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조국 교수 민정수석. 굉장히 파격적이고 사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논란도 있고요. 예. 우려도 있고요. 특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예상치 못하고 사실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기존의 민정수석의 보통의 그 부분은 법률 진짜 법조인, 그러니까 실무를 해본 경험, 실무 조직을 장악해본 사람, 그 수많은 인맥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왔었거든요. 예. 근데 조국 교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으로 오기에는 조금 너무나 개혁적이고 파격적이어서 일시적인 충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중의 여론들은 진정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보다. 가장 왜냐하면 검찰개혁을 세게 얘기했던 분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검찰개혁에 대한 칼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어떠한 인맥이라든가 어떠한 혈연이라든가 어떤 조직과 연관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평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진짜 검찰개혁, 검찰이 무서워하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국민적인 시각들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처럼 지금 줄다리게 서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되어버렸다. 시중의 기대는 굉장히 높은 거고요. 법조인들은 조직을 잘 모르면서 와서 어떻게 이것들을 완수해 나갈까라는 우려도 좀 있고요. 예. 실무와 어떤 이상이 충돌하는 지점을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샵 1035로 청취자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폭탄 부탁해요. 자, 그런데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제까지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번에도 각 후보들이 공약을 낼 때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사정기관을 장악했던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거든요. 예. 이제까지 했었다라고 하는 관행이다라고 하는 흐름은 검찰과 사정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그렇죠. 행태였는데 그로부터 좀 탈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검찰 조직을 모르면서 뭐 하겠다는 거냐 이게 라는 비판 여론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까지 사정기관을 장악해서 이른바 대통령의 칼 역할을 했었던 때는 예.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예요. 이명박근혜 정권에 그랬었고요. 초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이 누구였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검찰 그때는 검찰을 조직을 놨었잖아요. 그게 본래 자리를 찾아가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것도 전해철도 민정수석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법조인도 저는.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이게 조직 문화를 모른다. 검찰을 이해하지 못하게 충돌이 있다. 이런 우려를 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의미죠. 검찰은 원래 수사권을 가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고 공직자 비리 수사차라든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역할로 그러니까 검찰과 충돌해서 검찰의 어떤 사람들을 뭐 적폐라고 해서 드러내고 이런 작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전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건데 앞으로는 좀 바꾸겠다. 우병우 전 수석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우병우 전 수석 지난번 수사받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민정수석이 무슨 일을 하는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하지도 않는데 무소불위에 칼을 휘둘렀던 게 그동안의 민정수석이었거든요. 원래 민정수석은 뭐 하는 자리예요? 원래 인사검증하는 자리이고 사정기관 총괄한다는 의미가 왜 나왔냐면 인사검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사검증하는데 주로 대통령 친인척. 그렇죠. 비리.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같은 것을 보는 거고 그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인사수석을 놨기 때문에 인사검증도 또 손을 놨죠.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역할을 축소하고 몰래의 기능으로 자라가고 대신에 아마 이런 건 만들 것 같아요. 공약사항이었으니까 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런 걸 만들 때는 아마도 교수로서의 출신이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형법 전문가라고 또 형사소송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오늘 기자들 질문에 수사지휘권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단호하게 단칼에 수사지휘권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 너무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서 달라지는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익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왜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민정수석들이 검찰에서 뭐 예를 들면 시국 사건, 정치적인 사건, 권력 비리 사건이 나오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된다든가 수사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민정수석이 해왔다. 사실은 이거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든가 수사권의 독립을 현격하게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 하겠다고 조국 민정수석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혁적인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검찰 조직
조직에서 엄청난 반발이 반발. 있었고 예.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뭐 불행한 뭐 여러 가지 그 단면들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개혁이라는 건 어떤 특정 집단의 기득권과 이익을 뺐기 때문에 충돌과 반발과 반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큰 조직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들이 썩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고 그럼요. 훌륭한 검사님들도 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화롭게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또 어떤 아픔 없이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국 민정수석님이 완충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된다. 오늘처럼 너무 단칼에 뭐 수사지휘권 안 합니다. 이렇게 검찰과 대립되기보다는 대립될 땐 대립되고 융화될 땐 융화되자. 이게 제 그 부탁이죠. 네. 예. 자,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우리는 당연스럽게 툭툭 넘어가는 얘기가 청취자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명했는데 다시 하는 이런 거거든요.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야 되는 것을 청와대가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손정희 변호사님 설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찰 수뇌부한테. 그러니까 우병우 아, 변호사. 전화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뭐 실제로 전화해서 무슨 얘기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예. 한 번 전화하지 네. 않겠다. 한 번도 안 하겠다. 많이 했잖아요. 김수남 총장이랑 우병우 수석이랑. 예, 그래서 이영렬 예. 수사국장하고도 얘기했고요. 형님 식사하셨어요? 뭐 예. 이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 사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예.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형님 그 사건 수사하고 있대요. 예. 식사는 한번 하시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재밌어요. 아 그래서 딱 그러면 얘가 예. 왜 이러지? 아직 그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민정수석의 본연의 업무는 뭐냐면 민정이 백성민사의 정정자 정세 아. 초코파이 정자 쓰잖아요. 예. 아닌가? 초코파이 정자요? 예.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민심을 탐방하는 거, 민심을 청취해서 예전 시절에 예. 처음에 만들 때 이제 전두환 때 만들었나요? 노태우 때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그때 각하 시절에 각하. 지금 시중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원래는. 또 대통령을 둘러싼 친인척들이 그렇죠. 그 권력을 갖고 예. 호가호위하면서 비리를 저질까봐. 각하 지금 동생분이 밖에서 이러고 다닙니다. 예. 그래? 어떻게? 그럼 가서 이제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하다 전경환 제가 뭐 그분을 얘기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을 장악을 할 수밖에 국정원? 없는 국정원까지 예. 하는 부분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권력기관을 통할하는 최고의 실세 자리가 이제 민정수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검증 돼야 되죠. 그다음에 친인척 관리해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을 아는 검사 출신들이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저는 안 앉아봐서 모르겠는데 예. 그 자리에 앉아보면 저 VIP 자리에 앉아보면 예.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검찰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지? 뭔가 이 수사에 대해서 뭐 관여나 압박이라기보단 예. 뭔가 이게 좀 권력기관을 내가 장악하고 가야 국정이 좀 안정적으로 통치권이 원활하게 흘러갈 것 같은 유혹은 누구나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자가 되는 수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 출신들은 민정수석에 앉혀서 검찰을 통과하기로 한 것 같은데 오늘 조국 신임 수석 내정자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실수를 할 수도 없어요. 아, 검찰 아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는 사람 많아요. 아, 법대 동기 8.1학번이잖아요. 그 아래로 또 조직이 쫙쫙쫙 있는데 그렇죠. 그거 안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더 이제 검찰에 손을 놓을 건지 아닌 건지 봐야 되는 건 민정수석 밑에 민정비서관, 사정비서관 있어요. 예. 거길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쪽 차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민정수석 장관이라면. 샵 1035 거기까지 단문 봐야죠. 50원 장문 100원 들어갈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갈 유력한 사람에게 제가 어제 전화해서 들어가지 마라. 그럼 말렸어요. 왜 그랬냐고 전화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 왜요? 아니요. 들어가면 저는 안 좋잖아요. 들어가겠습니다. 단호하게 그러더라고. 너 들어가지 마라. 민정비서관 들어가고 왜냐면 거기가 들어가는 순간 검찰 전체가 줄을 쫙 가는 거거든. 민정비서관의 핵심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갖고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선거하려면 너 같은 검찰통이 들어가면 안 된다. 바로 전화 받을 것 같아갖고 내가 가지 말라 근데 그랬죠. 이제 이걸 오히려. 예. 근데 잠깐만요. 우리 청취자분들 얘기 들어야죠. 네. 이런 표현이 있나? 자, 8192님 이번 내가 얼굴 패권 짱이에요. 여성분들 이거 지금 그 말이 막 돌고 있다라서 걱정해요. 네티즌들이 지금 이번 인사 비주얼 내각이다. 문재인, 조국, 임종석.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 이거 비주얼 방송인데. 양지열, 양언니, 김태현, 속사포. 말이죠 제가 말이. 예, 0064님 출근길입니다. 이태원 방향으로 가는 400번 버스에서 정치쇼 나오네. 기분 좋습니다. 기사님 더 크게 틀어주세요.
그럼 제가 인선 안 할게요. 소영임님 대성장 정봉주 정치적 매력에 빠져서 고릴로 깔았다가 너무 빠져드는 것 같아서 삭제했었어요. 아, 뭐 이런 분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다시 깔았어요. 헤어날 수가 없네요. 마성의 중독성. 자, 어쨌든 검찰개혁의 의지는 강하게 보이는 네. 거예요. 그리고 네. 조국 교수가 네. 서울대 출신인데 네. 우리 사법계에 또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류고. 주류죠. 저는 아까 이제 정보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한 2년쯤 지나면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만해지기 시작한답니다. 정보로 딱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조국 교수가 인맥을 쓰려면 쓸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니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고 100% 저는 이게 자꾸 못 생각하시는 안 쓰는 게 게 아니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충돌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개혁이 방향이 뭐가 될까요? 제일 잘하는 사람 뭐 힘이 집중되고 이게 문제였잖아요. 민정수석 지금 우리 얘기하면서도 민정수석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검찰을 깨부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나눈다는 거죠. 새로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권력분립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에서. 예. 오늘도 지금 정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정치 잘하시는 분은 봉도사님이에요. 그래요? 잘하는 걸로 하면 봉도사님 혼자서 다 얘기하셔도 돼요. 뭐하러 변호사들 3명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불러서 얘기하겠어요. 나눠서 다양한 얘기 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손정은 대통령이 변호사님. 네. 이렇게 하시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제 질문 들어주시겠어요? 무섭습니다.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2부에서 다시 채널 고정.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폭탄 빵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8762님 양지열 변호사님 민주주의 비유 소름. 진짜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 들려주는 정치쇼 영원하라. 양으로 시작해서 영원하라로. 2009님 김태현 변호사님 목소리 자주 들어서 좋아요. 이제 거의 저희 식구 같네요. 언제 식사 시켜 한번 초청해 주세요. 누구신가? 2009 아는 분인가? 예. 9334님 손정희 변호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저도 그 새로운 식구 되고 싶네요. 정치쇼.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또 이거 출연료 많은지 어떻게 아셨어? 아 그래요? 노선희님 철학냐는 KTX입니다. 정치는 정말 지읒자도 모르는데 봉주 오빠 방송 듣고 하나하나 알아가요. 들을수록 다들 멋지십니다. 중독성 100%입니다.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자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 계속 하시죠. 민정수석의 본연의 역할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노무현 정권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민정수석한테 뭐 동문, 동창회 뭐 각종의 인맥들이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전화번호 바꿔버렸죠. 전화를 안 받아주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딱 가서 동문 누가 왔다 그러면 아는 사람인데도 그냥 일어서서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동문회 가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얘기를 전달한 사람은 굉장히 서운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청렴하다. 어떻게 아는 동문이 찾아갔는데 자리를 일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정서상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이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게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서울대법대 친한 친구가 오더라도 그 사람이 검찰이든 어디든 어디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설득하려고 설득이 좋은 말로 하면 설득이지만 청탁이 될 수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 청탁의 얘기를 어디까지 들어주고 내가 이것을 어디까지 거부할지 그거를 잘 조율하는 사람이 사실은 청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전철을 밟으면 민정수석이 큰 사고를 낼 일이 없다. 그리고 권력을 휘둘러서 그 권력의 맛에 심취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국 교수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인간관계를 조금씩 정리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 SNS 관계는요. SNS는 청탁을 하더라도 근거가 남기 때문에 청탁이 예.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SNS를 많이 하는 건 좀 화가 되지 않을까요? SNS도 접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정력이 분산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들어가서 업무를 프로세스를 익히는데 전념해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 SNS라는 소통 방식도 좋지만 대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실무 능력이 좀 그 의심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탁 안 들어올 거예요. 검찰 라인이 없어서.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 청탁 안 하셔도 하셔도 되고. 되고. 일은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조국 교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조국 교수의 인간 조국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 아니라.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비서관이 검찰 완전 꿰뚫고 있는 라인이 들어오면 그러니까요. 역시 우리 봉도사님은 정치 고수예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예. 어떤 형태로든 검찰과 라인의 소통 라인이 없을 수가 없을 없습니다. 수는 그건 없죠. 통치권자로서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민정수석 밑에 민정비서관 사정비서관 있잖아요. 예. 그럼 민정비서관은 검찰 출신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뭐 검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상 그래요. 그러면 통치권 행사하다가 뭐 검찰과 어떤 소통 라인이 필요할 텐데 그럼 예전에 민정수석 하던 걸 누가 하죠? 민정비서관이 합니다. 검찰은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죠? 민정비서관한테 합니다. 하겠죠. 예. 그럼 민정수석은 고립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하고 여기 뭐죠?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 대통령의 의지 있는 거 세상에 다 압니다. 그죠? 예. 조국이라는 사람이 학계에서부터 그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민정수석이 오고 안 하고는 한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어떤 정책이 바뀌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과시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정수석이 아니라 오히려 정무수석이에요. 왜? 이건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이죠. 오늘 조국 교수가 인터뷰에서 기자가 질문했을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정확하게 저처럼 얘기한 건 아닌데 대통령도 의지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의지가 있었고 나도 의지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입법적인 문제다라고 하고 말을 약간 빼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첫날이니까 그렇겠죠. 예, 수사권, 기소권 그렇죠. 분리. 예. 결국 거기 핵심인 거거든요. 조국 교수가 아무리 의지가 있고 하다 하더라도 이 대국회 관계에서 막히면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힌 것의 의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여기까지는 평가할 수 있으나 예. 실질적으로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성과를 낼 것이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 일이라고 아니요. 하는 예. 넘어가기 전에 예.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넘어가지만 예. 청취자분들이 모르는 걸 짚고 가야죠. 네. 수사권, 기소권 분리다. 예. 그건 모르거든요. 지금 뭐냐면요. 이번에 5명의 후보가 다 공약을 걸었어요. 네. 지금은 이게 사법 경찰, 그러니까 경찰은요. 예. 검찰의 지휘를 따른다라고 무조건 법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다못해 음주 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자처리를 할 때 결국 벌금 얼마 이런 것도 경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검찰로 올라가서 검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예. 이번에 이제 우리 아들이 누구를 팼어요. 예를 들어서 예, 예. 때렸어. 예. 경찰서 수사를 다 받아. 그럼 예. 끝난 줄 알거든요. 보통 아니죠. 사람들은. 예. 올라갔고 검찰이 또 똑같은 사건을 또 수사를 해요. 그렇죠. 그럼 일반 국민들은 이걸 왜 또 하지? 근데 그거는 이중의 의미가 있는 게요. 예. 첫 번째는 경찰에서 한 것만으로 또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부족하니. 한 번 더 들여다본다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주 단순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쭉 말씀드리는 거 음주운전인데 술 0.01 뭐 나왔고 어떤 사람이 예. 양지열 변호사 얘기하는 거 같고 양언니 나왔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 명예훼손 고소해. 이거 간단한 사건 아니에요. 그런 사건은 심각한 사건이죠. 그건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는 성 사건인데. 정체성에 의심을 가진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오. 그거 말고 예.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자백으로 끝날 사건인데도 반드시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고 또 그게 다 집중이 돼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돼 있으면 부패하거든요. 예. 지금 제일 가장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변사체라고 하죠. 사람이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되고 예. 이런 것도 다 검사가 보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왜 다 검사가 다 보냐. 다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재판도. 기소까지 하고. 재판도 예. 그리고 우리는 형을 집행한다고 그러죠. 나중에 예. 재판이 땅땅땅 떨어지나면 그다음부터 다시 검찰로 또 넘어와요. 이 사람 교도소로 보내는 것도 그다음부터는 법무부 검사 역할이에요. 교도소 관리감독도 검사가 가서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법무부 교정국장 산하. 예, 예. 다 1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검찰에 쥐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나눠놓자. 수사도 뭐 단순한 사건들은 경찰에서 끝내는 것도 끝내고. 있고 기소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검찰에 한다 안 한다 다 결정하는데 안 한다는 사건들 중에서도 이건 사실 보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배심이라고 하죠. 영미법에서는 국민들이 그것도 또 기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김태현 변호사님 네.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국회 헌법법에. 사안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공수처도 새로 입법사항이니까 그렇죠. 공수처에 관련된 법들도 나와 있는데 각 당의 입법이 조금씩 틀려요. 다 틀려요. 왜냐면 그것도 예. 권력이거든요. 음흠. 왜냐면 공수처장 누가 임명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 검찰이 대통령을 통화할 수 있는 게 인사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공수처 하게 되면 인사권 누가 가지는 거죠? 국회가 가지는 거라고요. 그것도 새로운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큰 틀은 맞으나 악마는 디테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론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대국회 관계예요. 그것도 3년 싸울 수 있어요 앞으로 또. 그럼요. 오.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공수처하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 기소라 분리라는 대통령의 어떤 검찰 개혁 사항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정수석보다 정무수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손정혜 변호사님. 우리가 대통령제도 사실 권한이 독점되어 있다고 지금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기본 출발의 논의는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좀 민주적인 나누자. 정부에서 나누자. 그 나누는 방법이 공수처가 될 수도 있고 기소권을 분리할 수도 있고 아하. 기소 뭐 배심원제가 될 수도 있고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는 반대 논리로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제도라는 걸 지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국민들한테의 합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들어보고 어느 게 옳을 방향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기소권을 경찰에서 만약에 갖는다고 한다면 공소유지라고 해서 형사재판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난점일 수 있는데 기소권은 검찰에 갖고 있고 수사권만 경찰에 띄워주겠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뜻 나오는 아닌가요? 건 기소도 경찰에서 나는 안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럼 형사재판을 유지해서 무죄가 나오면 수사한 경찰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공소유지는 검사가 여전히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다. 별개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권력형 비리 사건을 해야 된다. 이번에 박영수 특검이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예. 검찰 조직 내에서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수사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성과를 보여주고 그것이 외부적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라고 평가되는 것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이루어